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생전 처음 가보는 타국의 거대한 경기장, 수만 명의 함성 소리에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로 경기를 마친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막 국가대표라는 꿈을 이룬 24살의 이라크 청년 아미르 아람마리입니다. 경기가 끝나고 녹초가 된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지시가 떨어집니다. 도핑 테스트실로 가세요. 잔뜩 겁을 먹고 들어간 그 좁고 차가운 방. 그런데 그곳엔 그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축구의 신 프리미어리그의 제왕 손흥민 선수가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유럽 무대에서 고작 6개월밖에 뛰지 못한 무명 선수에게 손흥민은 구름 위의 존재였죠. 하지만 그 좁은 방에서 보낸 30분은 아람마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대체 손흥민 선수가 무명 선수에게 어떤 행동을 했길래 이라크 전역이 발칵 뒤집힌 걸까요? 오늘 감동 보따리에서 그 충격적인 전말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감동 보따리가 준비한 이야기는 단순히 전광판에 새겨진 스코어나 승점 3점을 따내기 위한 축구 경기의 차가운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의 영혼에 깊숙이 새긴 뜨거운 울림, 그리고 우리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존중과 품격이라는 가치가 메마른 현대 사회에서 얼마나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편의 장엄한 서사시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2021년 9월이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서울의 공기는 늦여름의 끝자락을 붙잡은 채 유독 무겁고도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공포에 짓눌려 서로의 거리를 두며 숨을 죽이던 그 시절,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푸른 잔디 위로는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하고 날카로운 긴장감이 안개처럼 자욱하게 흐르고 있었죠. 그 뜨거운 열기 속으로 마치 전쟁터에 처음 나서는 어린 병사처럼 잔뜩 긴장된 표정의 한 이집트계 이라크 청년이 무거운 걸음을 옮기며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미르 아람마리. 아마 축구에 아주 깊은 조예가 있는 분이 아니라면 참으로 생소하고 낯선 이름일 것입니다. 그는 당시 스웨덴 리그인 알스벤스칸에서 고작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을 뛴 유럽 축구계라는 거대한 바다에서는 그저 이름 모를 작은 모래알 하나와 같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가 생애 처음으로 조국의 명예가 걸린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머나먼 동방의 땅 한국을 밟았을 때 그의 눈앞에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꿈이자 동경의 대상, 아니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심장을 고동치게 만드는 살아있는 전설 캡틴 손흥민 선수가 바로 저만치 앞에서 숨을 쉬며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람마리는 경기장에 들어서기 전부터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귓전을 때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멀리서 가볍게 몸을 푸는 손흥민 선수의 뒷모습을 보며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허벅지를 꽉 쥐어야만 했습니다. 저 사람은 나와 같은 공기를 마시는 사람일까? 내가 감히 저 위대한 선수의 앞길을 단 1초라도 막아설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실수라도 해서 저 거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는 않을까? 라는 수만 가지 걱정이 머릿속을 폭풍처럼 휘젓고 지나갔습니다. 시니어 구독자 여러분, 우리도 인생이라는 험난한 고개를 넘으며 이런 순간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까마득히 높은 대선배님이나 평생을 우러러보며 마음의 지표로 삼았던 스승님 앞에 처음 섰을 때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던 그 서툴고도 순수했던 청춘의 날들 말입니다. 아람마리에게 그날의 서울은 바로 그런 성지와도 같은 곳이었고 손흥민은 그 성지를 지키는 범접할 수 없는 거인이었습니다. 그는 훗날 이라크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를 회상하며 고백하기를 손흥민 선수와 같은 잔디 위에서 땀을 흘린다는 것 자체가 인생 최고의 영광이자 동시에 도망치고 싶을 만큼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손흥민 선수가 잉글랜드 토트넘에서 일군 수많은 골과 어시스트, 그리고 동양인 최초의 득점 왕이라는 금자탑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의 결과인지 이미 온 마음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한국 축구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수많은 아시아 선수들에게 유럽 무대로 가는 거대한 문을 열어준 입지전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을 존경의 마음을 담아 늘 가슴에 새기고 있었죠. 아람마리는 떨리는 손으로 축구화 끈을 몇 번이고 다시 동여매었습니다.
그래, 비록 나는 지금 이름 없는 무명에 불과하고 사람들은 내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오늘만큼은 손흥민이라는 저 거대한 산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경기를 하겠다. 내 모든 영혼을 갈아 넣어서라도 저 선수의 뒤를 쫓아보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에게 손흥민은 단순히 공을 잘 차고 골을 많이 넣는 기술적인 운동선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신과 같은 존재로 추앙받으면서도 늘 겸손을 잃지 않는 성인,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아이들이 잠들기 전 꿈꾸는 절대적인 롤모델이라는 사실을 그는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란마리는 경기 전 라커룸에서조차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관찰했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속도를 내려고 하면 정말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는 선수였습니다라고 그는 회상했습니다. 그렇게 무명의 이라크 청년은 거인의 그림자 아래서 자신의 생애 가장 긴 90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경기장에 거대한 조명이 하나둘 켜지고 만석이 된 관중석에서 터져나오는 대한민국이라는 우렁찬 함성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아란마리의 심장 소리는 이미 경기장의 소음보다 더 크게 자신의 가슴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그토록 간절하고도 순수하게 존경해 본 적이 언제였나요? 아란마리에게 손흥민은 단순한 상대팀의 공격수가 아니라 자신이 평생을 바쳐 도달하고 싶은 꿈의 결정체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꿈의 결정체가 잠시 후 자신에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고 자신의 고향과 팀을 물어봐 줄 것이라고는 그 어떤 상상으로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치열한 몸싸움이 오가는 경기장이 아닌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비좁고 차가운 방에서 어떻게 엇갈리게 될까요? 이제 그 기적 같은 이야기의 서막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아란마리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자신이 겪게 될 일이 평생을 간직할 유니폼 교환보다 훨씬 더 값지고 숭고한 인생의 가르침이 될 것임을 말이죠. 어둠이 내린 서울 월드컵 경기장, 이제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숨죽여 지켜보던 그 90분의 드라마가 시작되려 합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의 끝에는 경기 결과보다 더 큰 감동의 진짜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경기 시작을 알리는 주심의 날카로운 휘슬 소리가 상한 벌의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6만 관중의 거대한 함성은 마치 거대한 파도가 되어 경기장 안으로 밀려들었고 그 중심에 선 무명의 청년 아란마리는 자신의 존재가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떨림도 잠시, 그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잔디를 가로지르는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낳은 세계적인 스타 손흥민이었습니다. 아란마리는 훗날 이 순간을 회상하며 그가 순간적으로 속도를 내려고 하면 정말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는 말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경기는 그야말로 전쟁이었습니다. 아란마리는 미드필더로서 손흥민의 침투를 막고 한국의 파상 공세를 저지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영혼을 갈아 넣어야 했습니다. 그는 전력 질주를 반복하며 폐가 찢어질 듯한 통증을 느꼈지만 저 멀리서 지치지 않고 달리는 손흥민의 뒷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 레전드와 같은 공간에 있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다. 아란마리는 손흥민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경외심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어매치 데뷔전이라는 중압감을 이겨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고 또 뛰었습니다. 90분간의 사투 끝에 전광판은 0대0 무승부를 가리켰고 휘슬이 울리자마자 아란마리는 잔디 위에 대자로 뻗어버렸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유니폼은 땀으로 무거워져 살에 달라붙어 있었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큰 고비를 넘기고 난 뒤 찾아오는 그 허탈함과 안도감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란마리 역시 비록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세계 최고의 선수와 대등하게 맞섰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안도감을 느끼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라크 팀 관계자가 다급하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란마리 도핑 테스트 대상자로 뽑혔다. 지금 즉시 도핑 검사실로 이동해야 해. 운동선수들에게 도핑 테스트는 경기의 연장선이자 가장 고독하고 힘든 시간 중 하나입니다. 지칠 대로 지친 몸을 이끌고 그는 축구화를 질질 끌며 경기장 지하의 어두운 복도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경기장의 소음이 차단되어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환호 소리가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아득하게 들려왔죠. 아람마리는 차가운 복도 벽을 짚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빨리 검사를 끝내고 쉬고 싶다. 하지만 도핑 검사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좁고 삭막한 방 안에는 이미 한 명의 선수가 먼저 도착해 의자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등번호 7번 대한민국 유니폼을 입은 뒷모습. 바로 방금 전까지 경기장을 지배했던 거인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아람마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저 선수와 단둘이 이 좁은 방에 있게 되다니.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당시 손흥민은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 호스퍼에서 활약하며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우상으로 군림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반면 아람마리는 이제 막 스웨덴 일부 리그에서 고작 6개월을 뛴 신예에 불과했죠. 아람마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저 이름 없는 이라크 선수일 뿐이다. 저 위대한 프리미어리거가 나 같은 사람에게 눈길이라도 주겠어? 아마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야. 그는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한 채 바닥만 뚫어지게 쳐다보며 어색한 정적 속에 몸을 맡겼습니다. 검사실 안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람마리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사실 나는 지금이 이런 선수와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가 완전히 레벨이 다른 선수라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이 무명 선수의 간절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동경하던 우상과 1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서 마주 앉았지만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했던 그 떨림 말입니다. 하지만 그 정적을 깨트린 것은 예상치 못한 쪽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무명 선수인 아람마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이 열리는 순간 아람마리의 인생을 뒤흔들 충격적인 대화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비좁고 삭막한 도핑 검사실, 아람마리는 자신의 구두 소리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깊은 정적 속에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1미터도 안 되는 거리,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 곳에 전 세계 축구계의 아이콘 손흥민이 앉아 있었죠. 아람마리는 속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는 토트넘의 7번이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매주 수만 명의 환호를 받는 사람이라고. 나 같은 이라크의 이름 없는 선수가 감히 말을 건다는 건 예의가 아닐지도 몰라. 그는 자신의 무릎 위에 놓인 거친 손만 바라보며 침을 삼켰습니다. 아람마리는 훗날 고백하기를 당시 손흥민이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두 사람 사이의 격차는 태평양만큼이나 넓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숨막히는 침묵의 벽을 먼저 허문 것은 예상 밖에도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땀방울이 채 가시지 않은 얼굴로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람마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특유의 환한 미소를 띠며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 경기 정말 고생 많았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 팀 공격수들이 꽤나 고전했네요. 아람마리는 그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우상이, 아니 세계 최고의 스타가 자신에게 먼저 말을 걸어준 것도 모자라 자신의 경기력을 인정해주는 칭찬까지 덧붙인 것입니다. 아람마리의 머릿속은 마치 번개를 맞은 듯 하얘졌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손흥민 선수. 당신의 경기를 직접 보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답하는 아람마리의 가슴은 경기장 위를 달릴 때보다 더 세차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아람마리는 인생 최대의 문화적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통 대스타들은 무명 선수의 인사에 짧게 화답하고 다시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그는 대화를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람마리에게 진심 어린 호기심을 보이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스웨덴의 할름슈타드에서 뛰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곳 리그는 어떤가요? 적응하는 게 힘들지는 않나요? 아람마리는 이 대목에서 소름이 돋았다고 회상합니다. 이 사람은 프리미어리그 선수인데 어떻게 나 같은 무명 선수가 어디서 뛰는지 알고 있는 거지?
그리고 왜 내 안부를 묻는 거지? 아란마리는 훗날 인터뷰에서 이 장면을 가장 감동적인 순간으로 꼽았습니다. 내가 질문을 하면 그 역시 나에게 질문을 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는 사실에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단순히 말을 섞어준 것이 아니라 아란마리를 대등한 위치의 동료 축구 선수로 존중하며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회생활을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높은 위치에 올라갈수록 아랫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먼저 다가가 관심을 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말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그 좁은 방에서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최고의 품격이 무엇인지 말 한마디로 증명해 보인 셈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스웨덴 리그의 특징, 유럽 생활의 외로움, 그리고 축구 선수로서 겪는 고충들에 대해 아란마리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란마리는 자신이 알스벤스칸에서 겨우 6개월을 뛰었기에 이런 대스타가 자신과 눈을 맞추며 대화해주는 것 자체가 기적 같았다고 말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아란마리의 서툰 대답에도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고 때로는 농담을 던지며 긴장을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도핑 검사를 기다리는 지루하고 긴장된 시간은 어느새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소중한 배움의 시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란마리는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이 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선수인지, 왜 수많은 감독이 그를 탐내는지 말입니다. 그것은 비단 뛰어난 골 결정력이나 폭발적인 스피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상대를 향한 진심 어린 존중, 그리고 자신이 가진 권위를 내려놓고 타인에게 먼저 다가가는 그 겸손한 인성이야말로 손흥민이라는 브랜드를 완성하는 핵심이었던 것이죠. 아란마리는 그 30여 분간의 대화를 통해 축구 기술보다 더 위대한 인간의 품격을 손흥민에게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대접받는 것보다 상대를 먼저 대접하는 것이 진짜 어른의 도리라고들 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그날 밤 머나먼 이라크에서 온 젊은 청년에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를 가장 예의 바르고 따뜻한 나라로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아란마리의 눈에 비친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한 명의 거대한 스승이자 성인이었습니다. 아란마리가 용기를 내어 꺼낸 그 한마디, 그리고 손흥민의 너무나도 인간적인 거절. 대화가 깊어갈수록 도핑 검사실에 차가웠던 공기는 어느덧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란마리는 손흥민 선수와 대화를 나누는 내내 마치 꿈을 꾸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스타가 자신과 눈을 맞추며 자신의 고향과 소속팀에 관심을 가져주고 축구 선수로서의 고충을 함께 공감해준다는 사실은 그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커다란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마무리되어갈 무렵 아란마리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축구 선수라면 누구나 꿈꾸는 동경하는 우상의 유니폼을 직접 소장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란마리는 침을 꿀꺽 삼키며 생애 가장 큰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 정말 실례가 안 된다면 오늘 경기의 유니폼을 저와 교환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축구계에서 경기 후 유니폼을 교환하는 것은 상대의 기량에 대한 존중과 우정의 표시입니다. 특히 아란마리 같은 무명 선수에게 손흥민의 유니폼은 가문의 영광이자 평생을 간직할 보물과도 같은 존재였죠. 그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유니폼만 가질 수 있다면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하지만 아란마리의 간절한 요청에 손흥민 선수의 눈빛에는 찰나의 곤혹스러움과 함께 깊은 미안함이 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2021년 당시 우리는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방역에 있어서 그 어느 나라보다 엄격하고 철저했습니다. 스포츠 현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선수들 간의 신체 접촉을 최소화하고 경기 후 유니폼 교환을 금지하는 등의 강력한 방역 지침이 시행되고 있었죠. 손흥민 선수는 아란마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너무나도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습니다. 아미르 선수, 정말 미안해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유니폼을 벗어주고 싶지만 지금은 코로나 시기라 한국 정부와 축구협회의 방역 지침이 매우 엄격해요. 특히 한국 내에서는 경기 후 유니폼 교환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어서 제가 규칙을 어길 수가 없네요. 정말 미안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거만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대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는 선배로서의 안타까움과 국가대표, 캡틴으로서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만 하는 무거운 책임감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아란마리는 그 순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통의 선수였다면 규정상 안 돼요라고 짧게 답하고 말았을 텐데 손흥민은 자신이 왜 거절할 수밖에 없는지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하며 상대가 무안하지 않게 배려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란마리는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유니폼을 줄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끝까지 나에게 미안해했습니다. 나는 유니폼을 얻지 못한 것보다 그가 보여준 정직함과 책임감에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평생을 살며 자식들에게 가르쳐온 덕목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급해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 남의 부탁을 거절할 때는 진심을 다해 사과해야 한다는 것 아니었나요? 손흥민 선수는 그 좁은 방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방역 수칙이라는 공적인 약속을 지키면서도 상대 선수의 사적인 감정까지 어루만져주는 그 세심한 배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손흥민이라는 이름 앞에 월드클래스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진짜 이유일 것입니다. 아란마리는 비록 빈손으로 도핑실 문을 열고 나왔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그 어떤 유니폼보다 더 무겁고 값진 인생의 교훈이 새겨졌습니다. 그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서도 손흥민 선수의 표정과 목소리를 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실력도 믿을 수 없는 수준이었지만 그의 인성은 그보다 더 대단했다. 아란마리의 이 고백은 이후 이라크 전역으로 퍼져나가며 수많은 사람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여러분, 거절에도 품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손흥민 선수를 통해 다시금 깨닫습니다. 상대방을 무시해서 하는 거절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진심을 다해 전할 때 그 거절은 오히려 더 큰 감동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란마리에게 그날의 거절은 상처가 아닌 나도 언젠가 손흥민 같은 선배가 되겠다는 커다란 꿈을 심어준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이라크 국가대표 선수들이 손흥민을 신이라 부르게 된 결정적인 계기로 이어집니다. 서울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라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아미르. 아란마리의 머릿속은 여전히 도핑 검사실에서의 그 30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가방 안에는 그토록 원했던 손흥민의 7번 유니폼은 없었지만 대신 가슴속에는 그 어떤 비단보다 부드럽고 강철보다 단단한 감동이 꽉 들어차 있었죠. 이라크에 도착하자마자 현지 언론과 축구 팬들의 관심은 온통 한국 원정 경기에 쏠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란마리가 입을 열었을 때 사람들은 경기 결과보다 더 믿기 힘든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이라크 소식통 이라크 엑스트라를 비롯한 수많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란마리는 작정하고 손흥민에 대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한국 원정에서 축구보다 더 위대한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눈빛은 경외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란마리는 자신이 상대한 선수들 중 최고의 선수를 묻는 질문에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손흥민 선이라고 답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실력에 대한 이야기일 거라 짐작했지만 아란마리의 폭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이 순간적으로 속도를 내려고 하면 정말 순식간에 눈앞에서 일어납니다. 그는 믿을 수 없는 실력을 갖췄습니다. 아란마리는 먼저 손흥민의 압도적인 기량을 치켜세웠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도핑 검사실에서 있었던 일화를 하나하나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스웨덴 리그에서 고작 6개월밖에 뛰지 않은 무명이었기에 손흥민 같은 대스타가 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방에서 손흥민은 저에게 먼저 말을 걸었고 심지어 저에게 질문을 던지며 대화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해지자 이라크 현지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동 문화권에서 환대와 예우는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 한국의 슈퍼스타가 자신들의 젊은 신예 선수를 그토록 정중하고 대등하게 대우해줬다는 소식은 이라크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람마리는 덧붙였습니다. 내가 질문을 하면 그 역시 나에게 질문을 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는 사실에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고백은 SNS를 통해 삽시간에 중동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손흥민은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에서도 세계 최고라는 찬사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겸손이 미덕이지만 해외에서는 그것이 품격이자 국격으로 통합니다. 아람마리의 폭로는 단순히 개인의 미담을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수준 높은 시민의식과 예절을 가진 나라인지를 전 세계에 알린 최고의 외교 문서가 된 셈입니다. 이라크의 어린 축구 유망주들은 이제 메시나, 호날두의 화려한 기술보다 손흥민의 겸손한 인터뷰와 아람마리가 전한 도핑실 일화에 더 열광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실력이 좋아지면 손흥민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아이들이 늘어났다는 소식은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또한 아람마리는 유니폼 교환 거절에 대해서도 손흥민을 옹호하며 그의 철저한 프로의식을 극찬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코로나에 대해 매우 엄격했고 손흥민은 정중하게 규칙을 설명하며 유니폼을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손흥민이 단순히 착한 선수가 아니라 국가의 방역 지침과 팀의 규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진짜 리더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었습니다. 무리하게 규칙을 어겨가며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면서도 상대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고단수의 배려. 이것이 바로 이라크 선수들이 손흥민을 신이라 부르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아람마리의 폭로 이후 이라크 국가대표팀 내에서 손흥민의 위상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손흥민은 우리가 상대한 선수 중 최고이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완벽한 모델이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죠. 여러분, 한 명의 무명 선수가 전한 진심 어린 일화가 이토록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진실의 힘이고 인격의 힘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단순한 미담을 넘어 대한민국과 중동을 잇는 따뜻한 우정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아람마리는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을 직접 만나본 것은 제 축구 인생 최고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필드 위에서는 무서운 적이었지만 필드 밖에서는 가장 따뜻한 스승이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중동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며 오늘도 유튜브와 SNS에는 손흥민을 찬양하는 아랍어 댓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라크의 젊은 청년 아람마리가 느꼈던 그 충격은 비단 무명 선수만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세계 축구계의 거물들조차 손흥민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최근까지 우리 K리그 전북 현대의 지휘봉을 잡았던 거스 포옒 감독입니다. 포옒 감독이 누구입니까? 첼시와 토트넘에서 활약한 전설적인 미드필더이자 프리미어리그와 여러 국가대표팀을 이끌었던 세계적인 명장입니다. 그런 그가 최근 우루과이의 라디오 방송 스포르트 890에 출연해 던진 한마디는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손흥민은 한국에서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한국의 아이들은 이제 리오넬 메시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아니라 모두가 손흥민이 되고 싶어 합니다. 포옒 감독의 이 발언은 단순히 한 선수를 치켜세우는 립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국 축구의 심장부인 전북 현대에 머물며 우리 축구의 현실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인물입니다. 그는 전북의 K리그 1과 코리아컵 우승을 안겨주며 명가 재건의 꿈을 이뤄냈지만 그가 한국을 떠나며 가장 강조한 것은 자신의 전술이 아닌 바로 손흥민이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포옒 감독은 손흥민을 가리켜 프로의식 끝판왕이라 정의했습니다. 그는 전북 현대의 선수단이 손흥민을 자신들의 진정한 롤모델로 삼으며 그의 훈련 방식과 태도를 배우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손흥민은 기량도 눈부시지만 그의 캐릭터가 더 놀라운 선수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죠. 여러분, 우리도 평생 일터에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해본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실력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태도와 성실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포획 감독은 손흥민이 가진 그 성실함이 한국 축구의 근간을 바꾸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특히 포획 감독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토트넘에서 활약한 손흥민의 대선배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이 몸담았던 친정팀 토트넘에서 손흥민이 이룬 성과들이 단순히 골 기록에 그치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손흥민은 한국 선수들에게 유럽으로 가는 거대한 문을 열어준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닦아놓은 길 덕분에 이제 수많은 한국의 어린 재능들이 두려움 없이 유럽 무대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란마리가 도핑실에서 느꼈던 그 존중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손흥민이라는 한 거인이 쌓아올린 품격이 곧 한국 축구 전체의 품격이 된 셈입니다. 포획 감독은 최근 손흥민을 둘러싼 노쇠와 논란과 이적설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토트넘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피치 안팎에서 높은 경쟁력을 지닌 선수입니다. 그는 손흥민이 가진 가치는 단순히 나이나 스피드로만 측정될 수 없는 것이라 말합니다. 라커룸에서 동료들을 하나로 묶는 리더십, 패배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비장함, 그리고 무엇보다 아란마리 같은 무명 선수에게까지 먼저 손을 내미는 그 따뜻한 인성. 포획 감독은 이런 손흥민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국가적 자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명장이 타국에 와서 우승컵까지 들어올리고 떠나며 자신의 조국 언론에 대고 한국은 손흥민을 가진 축복받은 나라라고 말하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참으로 가슴 벅찬 일이 아닙니까? 손흥민 선수는 단순히 공을 잘 차는 기술자가 아니라 전 세계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문화적 아이콘이자 예절의 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포획 감독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가장 놀라운 건 그의 겸손함입니다. 아란마리가 도핑실에서 마주했던 그 겸손한 신, 그리고 포획 감독이 전북 현대 선수들에게 귀감이 된다고 칭찬했던 그 위대한 선배.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향합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축구 선수를 넘어 우리 민족이 가진 최고의 덕목인 겸손과 인성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등불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포획 감독의 찬사는 이라크 선수 아란마리의 폭로와 만나 손흥민이라는 전설을 더욱 견고하게 완성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선수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다시 한번 느껴지십니까? 이제 이 이야기는 이라크와 한국, 그리고 우루과이까지 연결되며 전 세계가 왜 손흥민이라는 이름에 열광하는지 그 정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라크에 젊은 무명 선수 아란마리가 겪었던 그 마법 같은 30분, 그리고 세계적인 명장 포획 감독이 극찬한 손흥민의 진짜 가치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왜 전 세계는 그 수많은 축구 스타 중에서 유독 손흥민이라는 이름 앞에 존경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일까요? 단순히 골을 잘 넣고 화려한 개인기를 선보여서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손흥민 선수가 보여주는 그 한결같은 인격의 향기가 국경과 인종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대한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란마리가 고백했던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도핑실이라는 그 삭막하고 좁은 공간에서 세계 최고의 스타가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고 먼저 말을 걸어주었을 때 그 청년이 느꼈던 감정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확인받은 숭고한 경험이었습니다. 아란마리는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손흥민을 만나고 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강조하는 국격의 실체입니다. 수천억 원을 들인 국가 홍보 영상보다 손흥민 선수가 무명 선수에게 건넨 따뜻한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훨씬 더 품격 있게 만든 것입니다. 이 나비 효과는 중동 전역으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이라크 소식통 이라크 엑스트라가 아란마리의 인터뷰를 공개했을 때 아랍어권의 수많은 팬은 손흥민은 아시아의 자존심을 넘어 인류의 자존심이다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을 통해 한국인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처럼 예의 바른 사람들이 사는 나라, 남을 배려할 줄 아는 품격을 가진 민족. 이것이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가 그토록 고생하며 일궈온 이 나라가 이제는 우리 아이들의 인성과 품격을 통해 전 세계의 우러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손흥민 선수의 인성이 불러온 또 다른 기적은 바로 팬덤의 변화입니다. 보통의 축구 팬덤은 우리 팀이 이기길 바라고 상대 팀을 비난하는 거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을 응원하는 팬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손흥민의 겸손함을 닮아가려 노력합니다. 경기장 청소를 자처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기부하며 상대 선수에게도 예의를 갖추는 손흥민식 팬덤 문화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포획 감독이 말했듯 한국의 아이들은 리오넬 메시나 호날두가 아니라 모두가 손흥민이 되고 싶어 한다는 발언은 단순히 실력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손흥민의 그 선한 영향력을 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나비 효과는 스포츠 외교의 영역에서도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포획 감독이 우루과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손흥민은 한국에서 신과 같은 존재라고 말했을 때 남미 전역의 축구 팬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한 명의 선수를 이토록 사랑하고 존경하는 문화라면 그 나라는 틀림없이 위대한 문화를 가졌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겨난 것이죠. 아람마리가 유니폼을 교환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오히려 손흥민의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에 박수를 보냈던 이라크 팬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을 지키면서도 상대를 배려하는 그 고단수의 도덕성이 전 세계를 설득시킨 것입니다. 이제 손흥민이라는 존재는 단순히 공을 차는 기계를 넘어 대한민국의 가치를 상징하는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아람마리가 도핑실에서 경험했던 그 따뜻한 배려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이미지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한 명의 품격 있는 리더가 어떻게 수백만 명의 마음을 움직이고 한국가의 위상을 바꿀 수 있는지 손흥민 선수는 온몸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흥민 선수에게 열광하는 진짜 이유는 그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도 가장 낮은 자세로 타인을 대할 줄 아는 그 인간미 때문입니다. 아람마리가 느꼈던 그 충격적인 감동은 이제 우리 모두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서 행복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우리 선수라서 자랑스럽습니다. 라는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라크의 젊은 무명 선수 아람마리가 경험했던 그 운명적인 30분, 그리고 세계적인 명장 포획 감독이 극찬했던 손흥민의 진짜 가치를 관통하는 기나긴 여정의 끝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공을 잘 차는 한 운동선수의 미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진심이 어떻게 타인의 삶을 바꾸고 한 국가의 품격을 어떻게 완성하는지를 보여주는 우리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증언입니다. 아람마리는 훗날 인터뷰에서 손흥민을 직접 만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경험이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그날 도핑실에서 손흥민의 유니폼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보다 수천 배는 더 귀한 존중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라는 거대한 무대의 주인공이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무명 선수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질문을 던지며 대화를 이끌어 주었던 그 품격. 그것은 아람마리에게 나도 누군가에게 저런 따뜻한 선배가 되고 싶다라는 인생의 이정표를 심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평생을 살아오며 누군가에게 이런 선한 영향력을 주어본 적이 있었나요? 손흥민 선수는 그 좁은 방에서 이미 한 명의 위대한 스승이 되어 있었습니다. 포획 감독 역시 떠나며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한국에서 신과 같은 존재이며 그의 프로의식은 끝판왕이다. 그는 한국 축구의 명가 전북 현대에 우승컵을 안겨주면서도 그 승리의 비결을 자신의 전술이 아닌 선수들이 손흥민을 보며 배우는 태도에서 찾았습니다. 실력보다 무서운 것이 인성이고 기술보다 위대한 것이 성실함이라는 사실을 손흥민은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아람마리가 느꼈던 그 전율과 포획 감독이 보낸 찬사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손흥민 선수가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다짐하는 겸손과 절제라는 철학이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흥민이라는 이름 앞에 왜 이토록 자부심을 느끼는 것일까요? 단순히 그가 골을 많이 넣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도 가장 낮은 곳을 살필 줄 아는 그 도리 때문입니다. 아란마리가 코로나 규정 때문에 유니폼을 받지 못했음에도 오히려 손흥민을 더 존경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규칙을 지키면서도 상대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그 정중한 배려.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 대대로 지켜온 동방예의지국의 진짜 모습이자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우러러보는 진짜 이유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축구와 끈을 동여맬 때마다 대한민국의 국격도 함께 동여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감동적인 나비 효과는 중동과 남미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란마리의 폭로 이후 이라크의 아이들은 손흥민의 찰칵 세리머니를 따라하며 나도 손흥민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포획 감독의 인터뷰를 들은 우루과이 팬들은 한국은 손흥민 같은 리더를 가진 축복받은 나라라며 부러움을 표합니다. 참으로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곁에 이런 선수가 있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그의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뜨거운 자부심이 다시 꿈틀거리는 것을 느끼셨나요? 한 사람의 품격이 곧 국격이다라는 진리를 우리는 오늘 손흥민이라는 거울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누군가에게는 아란마리가 만난 손흥민처럼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주는 빛나는 존재일 것입니다. 고된 세월을 견디며 이 나라를 일궈오신 여러분이야말로 손흥민 선수 못지않은 우리 시대의 진짜 영웅들이십니다. 오늘 감동 보따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그 위대한 배려와 품격이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더욱 풍성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우리 자랑스러운 캡틴 손흥민 선수와 이 영상을 정성껏 준비한 저희 제작진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 가슴 뭉클한 소식을 전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언제나 손흥민 선수의 미소처럼 환하게 빛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감동과 국격이 담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